안녕하세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여자예요. 여기 보니까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연들도 정말 많던데, 저도 그에 못지않은 막장을 겪은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적어봐요. 집안에 사람을 하나 잘못 들이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걸 아주 몸소 실감했었거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희 오빠 얘긴데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오빠는 평생 여자라고는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학창시절엔 공부만 하던 범생이었고, 대학을 간 후에도 연애 좀 하라고 잔소리하면 공대라 그런지 여자가 없다며 연애 한 번을 못하고 그랬죠. 주변에 괜찮은 여자 어디 없나 하고 둘러보면 오빠 주위의 여자라곤 저랑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빠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이렇다 할 연애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오빠 성격을 보면 연애 한 번 못 해본 게 이해도 갔어요. 보니까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저도 오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자도 만나보고 해야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가며 만날 수 있을 텐데, 경험이 아예 없으니, 저래가지고 어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나 있나 싶었죠. 저야 뭐 어려서부터 워낙에 남부럽지 않은 연애 경험을 쌓은 터라 걱정할 게 없었지만요. 생각해보면 오빠가 평소에 술도 가까이 안 하고 친구들만 만나면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놀던 인간이라 더 연애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바로 취업을 했고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원체 귀하게 자랐다 보니 다른 사람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이 좀 살거든요. 원래부터 잘 사는 집은 아니었고 땅을 잘 사놨던 조부모님과 그것들을 잘 투자해 집이랑 건물을 잘 산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다는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왜 1억 만드는 건 어려워도 1억으로 10억 만드는 건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나중엔 돈이 돈을 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오빠나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자랐어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도 없었고 하고 싶은 걸 돈 때문에 못한 적도 없었어요. 엄마가 매일 오냐오냐 하셨기 때문에 저나 오빠 둘 다 고집이 센 편이고 성격도 제못 들은 면이 있어요. 둘 다요. 그래서 취업을 했던 오빠는 한 3개월 만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며 그만뒀고 엄마에게 카페 하나를 차려달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면서 오빠에게 카페를 차려줬죠. 그렇게 오빠는 카페 운영을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생 여러 뽑아놓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지내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오빠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외박도 잦아졌어요. 생전 그런 적 없던 사람이라 혹시 연애라도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보라고 추궁해도 오빠는 제대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락도 없이 오빠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급습했어요. 그리고 보게 됐죠. 웬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알콩달콩하고 있는 오빠를요. 그 여자는 전형적인 미인이었어요. 엄청 화려하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봐도 연애를 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에 저는 짓궂게 오빠를 놀렸어요. 그러자 오빠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연애만 하는 거라고요. 연애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다니 축하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줬죠. 그러면서도 그 여자를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혹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빠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돈 보고 다가온 사람들이 좀 많았었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여자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모습이나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좋게 보였죠. 제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자 오빠는 좋은 내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신나서 둘이 만나게 된 계기를 자랑하더라고요. 카페가 잘 되면서 아르바이트생을 더 뽑게 됐는데 둘은 그때 처음 만났대요. 오빠 말로는 그 여자의 얼굴이 아주 예뻐서 카페에 그 여자 보겠다고 오는 남자 손님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됐대요. 근데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잘 웃는 모습이 좋게 보여서 자기가 먼저 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은 아르바이트하는 입장이다 보니 처음엔 거절하면서 조심스러워했는데 오빠의 꾸준한 구애로 결국 사귀게 됐다고요. 뭐 저야 오빠가 좋으면 큰 상관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응원해줬어요. 그리고 며칠 안 돼 그 여자를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요.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놀러 나간 날이었죠. 간만에 기분 내러 클럽까지 갔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춤추며 놀고 있더라고요. 조명 때문에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분명 그 여자가 맞았어요. 오빠가 여자친구라고 했던 그 여자가요. 근데 웬 남자랑 민망한 자세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둘은 이내 팔짱을 끼고 다정한 모습으로 클럽을 빠져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망설이지 않고 둘을 쫓아나갔어요. 근데 바로 따라 나갔는데도 두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입구 근처를 두리번거리며 찾았는데 클럽 옆쪽에서 그 둘을 발견했어요. 웬 이상한 소리가 나서 우연히 돌아봤는데 거기서 그 여자가 남자랑 아주 격하게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악할 모습에 인기척도 못 내고 숨지게 지켜보는데 한참을 키스하고 있던 두 사람이 하던 걸 멈추고 손을 맞잡고는 어디론가 급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둘을 계속 쫓아갔어요. 그리고 보게 됐죠. 두 사람의 최종 목적지를요. 둘은 서로 몸이 닳았는지 바로 근처 모텔로 급히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취했던 술이 확 깨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죠. 혹시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냐고 물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먼저 집에 갔어. 아마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걸? 왜? 그 말을 들으니 설마 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혹시나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를 얘기를 들으니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는 오빠의 여자친구가 틀림없었어요. 오빠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몰래 클럽에 놀러 나온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내일 잠깐 좀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빠를 만나 제가 봤던 모든 걸 오빠에게 이야기했죠. 당장 헤어져. 보니까 원나잇 하는 여자 같던데? 말도 안 돼. 걔 술 한 잔 못 마시는 앤데? 네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어제 몸이 잘 안 좋다고 해서 내가 분명 집까지 데려다 줬어. 잠드는 거 보고 나왔다고. 근데 오빠는 제 얘기를 쉽게 못 믿는 눈치였어요. 그럴 애가 아니라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오빠가 눈에 뭐가 단단히 씌었구나 싶었어요. 보니까 오빠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오빠 앞에서는 착하고 순수한 척 온갖 연기를 다 했던 것 같은데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완전 여우였죠. 그래서 저는 오빠한테 엄포를 놨어요. 나는 원래 남녀 사이에는 안 끼는 사람인데 그 여자는 아닌 것 같다고요.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한테 내가 본 걸 전부 다 얘기할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만 며칠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다 오빠에게 또 물었어요. 물란한 여자인 거 알면서 계속 만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네가 착각한 것 같아. 그때 나 가고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서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날 같이 있었다고 확인해 주더라고. 어머니? 벌써 그쪽 부모님이랑 연락하고 지내? 아, 그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엄하셔서 여자친구가 카페 사장이랑 만난다고 하니까 혹시나 나쁜 놈일까봐 반대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교제 허락받으려고 그 집에 인사 갔었어. 오빠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 생각보다 둘 사이가 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잘못 봤다는 오빠의 말도 너무 찜찜했어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제가 본 건 분명 그 여자가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빠 귀엔 들리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져서는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오빠가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오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다. 근데 내가 얘를 클럽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다른 남자랑 신나게 놀다가 모텔로 가더라. 분명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빠가 안 믿는다 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던 엄마가 잔뜩 화나서는 바로 오빠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빠가 펄쩍 뛰더라고요. 절대 못 헤어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오빠 애를 임신했다고. 그래서 그 여자랑 애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뭐를 해? 네가 미쳤구나. 어디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헤어지란 말은 마세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에 엄마랑 저는 입도 제대로 못 다물었어요. 세상에 임신이라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 애가 저희 오빠 애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제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그 애가 오빠애는 맞는 거냐고 따지며 물었는데 오빠가 제 뺨을 치더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남매 사이가 각별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 몸에 손 한 번은 댄 적 없던 오빠였는데 고작 여자 때문에 제 뺨을 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옆에 있던 엄마조차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얌전하던 오빠가 저리 날뛰는 걸 보니 저나 엄마가 말려도 절대 안 들을 것 같았는지 우선은 그 애를 집에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는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사람 좋은 척 계속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언니, 전에 다른 사람을 저라고 착각하셨다면서요? 언니 덕분에 저 되게 곤란했어요. 생각보다 제 얼굴이 되게 흔한가 봐요. 묘하게 저를 질책하는 말에 황당해서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죠. 그때 클럽에서 본 여자는 얘가 맞다는 걸요. 부모님 역시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은지 못마땅한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도 자신을 반기는 기색이 없는데도 그 여자가 아주 당당하게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덜컥 임신을 하게 돼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고 배가 불러나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고 싶다고요. 오빠가 많이 급했나 봐요. 저는 애를 천천히 갖고 싶었는데 제 마음처럼 조절이 잘 안 됐네요. 그래도 좋으시죠? 요즘은 혼수 대신 아기를 갖는다던데. 뜻밖의 손주를 보게 됐으니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좋으시겠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지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저러는데 저나 부모님 모두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여자 옆에서 뭐가 좋은지 웃고 있는 오빠가 한심할 따름이었죠.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임신한 게 전부 다 오빠의 책임인 것처럼 은근슬쩍 책임을 떠미는데 뻔히 다 알면서도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주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죠. 그렇게 둘은 한참 지들 얘기만 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오빠는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며 그 여자 손을 잡고 함께 나갔죠.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셋이 집에 남게 됐는데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 시키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애 낳고 그 애 직접 키우겠다고 하며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주더라도 결혼은 안 될 일 같아. 우리가 반대한다고 정훈이 제가 들을까? 이미 눈이 뒤집힌 것 같던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독하게 먹어. 아빠는 여자애를 집안에 들이면 집안 더 거덜낼 수도 있다며 아주 강하게 말했고 저나 엄마는 둘 다 아빠의 의견에 적극 찬성했어요. 그리고 온 식구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자 오빠는 오빠대로 난리가 났죠. 임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결혼을 반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애를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애는 양육비를 주던 우리가 걷어 키우던 할 거라니까. 결혼만 반대하는 거야, 결혼만. 아빠의 완강한 말에도 오빠는 결혼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한 번도 집에서 큰 소리 낸 적 없던 사람이 고집을 안 꺾고 저렇게 난리를 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이 걱정됐어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흔히들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던 부모님이 결국 오빠 고집 못 이겨서 결혼을 허락할까봐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도 저희 부모님은 더 독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며 전 결혼을 해야겠거든. 너 알아서 하라고 오빠를 아예 집에서 내쫓더라고요. 더 이상 카페 운영하는 것도 지원 못 해주니 너 알아서 운영하고 다달이 월세도 내놓으라 했어요. 그거 못 내면 아예 카페 정리하고 나가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도 잘 될 자리라며 네 뜻대로 할 거면 지원 받아온 것도 전부 다 토해낼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말에 한참을 씩씩대던 오빠는 자신도 화가 났는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진짜 가족들도 한 명 안 부르고 지들 멋대로 식을 올려버렸죠. 평생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니 엄마는 많이 속상한 눈치였어요. 오빠가 진짜 자기 힘으로 돈 벌고 살 수 있긴 할까 싶었는지 저한테 슬그머니 오빠 소식 들은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오빠랑 틀어진 이후로 오빠 카페 근처에도 안 갔던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다고 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도 했죠. 근데 엄마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혼자 오빠를 만나고 온 것 같았어요. 하루는 방 밖으로도 안 나오고 누워만 있길래 무슨 일 있냐고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오빠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가봤는데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빌라에서 지내고 있더라. 심지어 그 여자애는 내 얼굴 보더니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행복하냐고.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나거든 얼굴 볼 생각도 말라고 그러더라. 젊은 애가 어찌나 독하고 영악한지 평생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라는데 내가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나랑 네 아빠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대. 평생 우리 저주하며 살겠다더라. 저는 엄마의 말에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나 싶어 오빠 집 어디냐고 당장 가서 따져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 거실로 나가봤더니 잔뜩 흥분해 있는 오빠가 보였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왔었어요? 나보고 자식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 왜 찾아와서 아무 잘못 없는 애를 때려요? 엄마가 뭔데요? 그 여자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오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엄마에게 따졌어요. 오빠 미쳤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냐고.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엄마지. 어떻게 자기 아들 애를 임신하고 있는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손찌검까지 하셨어요? 우연히 녹음이 됐기망정이지 그거 아니었으면 걔 혼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심지어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걔 입가가 다 터졌어요. 알아요?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난 그냥 너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갔다가 걔가 하도 막말을 하길래 홧김에 뺨 한 대 친 것뿐이다. 나도 놀라서 그건 미안하다고 그랬어. 막말은 무슨 막말이요? 다 들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랑 아빠가 저 없는 자식이라 생각한다 그랬죠? 이젠 진짜 저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오빠는 잔뜩 흥분해서는 자기 할 말을 쏟아내고 이내 다시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그런 오빠 때문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죠. 아무래도 그 여자가 중간에서 엄마에 대해 뭔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왜 그랬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엄마가 집에 찾아오자 녹음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집에 오자 보란듯이 울고 있다가 무슨 일이냐며 퇴근하는 오빠한테 못 이기는 척 녹음한 걸 들려줬대요. 그것도 자기가 유리하게 짜집기 하는 녹음본을요. 그래서 그걸 들은 오빠가 눈이 돌아서 엄마를 찾아온 거였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빠는 카페도 완전 정리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받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엔 웃음이 완전 없어져 버렸죠. 엄마도 아빠도 오빠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지 나중 되니 아예 오빠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오빠가 집을 나간 지 2년 정도쯤 됐을 때 어느 날 오빠가 집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는 아빠 말에 밥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빠가 거실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는 저랑 엄마 아빠를 보고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다니 무슨 소리냐? 아빠는 그런 오빠를 보니 심기가 불편했는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오빠가 엉엉 울더라고요. 이제 자기한테 남은 거라곤 빚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오빠를 앉혀놓고 들어보니 자기가 가족들과 그렇게 인연을 끊고 난 후에 카페도 정리하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 카페를 차렸는데 전처럼 잘 되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랑 그 여자 집안에서 멀쩡한 애 임신시켜서 앞길 창창한 애 인생 망쳐놓고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 했으면 가장 노릇 똑바로 하라고 걸핏하면 찾아와서 엄포를 놓으며 사람을 닥달했대요. 그러다 애를 낳으면서 그 여자 엄마는 아예 집에 놀러 앉아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 엄마, 그 여자 식구들 전부 오빠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로 생활을 했대요.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이 그 여자랑 애뿐만 아니라 그 여자 식구까지 늘어나자 카페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졌고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서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다가 할 수 있는 대출도 엄청 받게 됐대요. 다들 씀씀이가 어찌나 큰지 그 여자랑 그 여자 식구들은 걸핏하면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했다더라고요. 참다 못해 오빠가 그 여자한테 힘들다고 했는데 그 정도도 안 해줄 거면 자기랑 왜 결혼했냐고 애 아빠가 돼서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다들 일할 생각은 안 한 채 오빠한테 모든 걸 의지했대요. 나중엔 대출도 1, 2금융권에선 안 나와서 대부업체까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빠는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애까지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 놀기 시작했대요. 술 취해 들어온 날도 여러 번이고 심지어 다른 남자도 만나고 다녔대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된통 속은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이미 되돌릴 수 없고 가족한테 돌아올 염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전에 제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대요. 제가 그 여자를 전에 클럽에서 봤었다고 했던 얘기요. 그래서 설마 싶어 그 여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애가 자기 친자가 아니었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거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태 뭘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고 그 여자랑 내 자식도 아닌 애를 위해서 부모님이랑 동생까지 등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죽어도 이혼 못하겠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돈 가져오라고 했대네요. 이제 자기한테는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이혼만 도와주실 수 없겠냐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울며 비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도 오빠라고 전과 달리 상한 얼굴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그렇게 말렸는데 끝까지 고집피웠던 오빠가 밉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듯 잘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는 오빠를 지켜보던 저나 부모님도 결국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곤 서로 쌓아놨던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다 하고 묵혀있던 감정을 풀어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엄마는 당장 그 여자랑 그 여자 가족들이 갖고 있는 카드부터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오빠 명의로 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앞으로 잔뜩 쌓여있던 빚도 집 대출 말고는 다 한 번에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집 대출은 명의는 오빠 명의여도 나중에 이혼하면 그 여자한테도 재산 분할이 돼서 단 몇 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일부러 안 갚았대요. 엄마가 그나마도 부동산을 바로 팔겠다고 집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바로 오빠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해줬어요. 마침 아빠 친구 중에 로펌 다니는 변호사분이 있으셔서 그분한테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천만 다행인 건 2년 전에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난리 쳤을 때 부모님이 나가라고 내쫓으면서 오빠 앞으로 된 집이나 땅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저나 부모님 앞으로 돌려놨었는데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라 그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고 오빠 명의로 된 건 대출 잔뜩 껴있던 집 말고는 전부 빚밖에 없었어요. 계좌도 해지할 때 전부 모아보니 갖고 있던 현금이 10만 원도 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오빠는 무사히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랑 그 여자 식구들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카드도 끊어버리고 집도 맘대로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들은 나가 죽으라는 거냐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다행히 유책 배우자가 명확한 이혼 소송이라 생각보다는 빨리 이혼 판결이 났어요. 그 여자는 이혼 후에도 자기는 포기 못한다는 식으로 질척대더니 오빠랑 제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접근금지 위반으로 피해금 몽땅 청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서 고소할 거라고 하니 더는 안 찾아와요. 그리고 오빠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 인생 완전 망칠 뻔했던 터라 덕분에 아주 혹독하게 여자랑 인생에 대해 배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여자 안 만나고 혼자 살 거래요. 말뿐은 아닌지 엄마랑 아빠한테 끔찍히 해요. 완전 효자로 거듭났죠. 부모님도 워낙 크게 되었던 터라 오빠한텐 재혼 얘기를 아예 안 하세요. 그냥 가끔씩 저한테 남자고 여자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너는 오빠처럼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세요. 저야 뭐 아직 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아직 결혼 생각은 없지만요. 오빠가 겪은 일을 보니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적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걸 듣는 분들은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